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57세 지상렬의 고독한 절규. 그의 심장을 옥죄는 두려움의 실제 평소처럼 지상렬은 특유의 능글맞은 입담과 재치로 스튜디오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녹화는 한순간에 충격 고백으로 인해 모든 웃음이 멈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으로 변했다. 무심코 던진 제작진의 질문에 지상렬이 뱉어낸 말은 단순한 예능 멘트가 아닌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심이었다. 문제의 발언은 녹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평소 그에게 쏟아지던 흔한 안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튀어나왔다. 지상렬은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도 농담 섞인 웃음도 없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이 터져 나온 시간은 대략 00시 11분. 방송의 긴장감이 풀리기 직전. 혹은 새로운 그림을 위한 마지막 스포트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5마디는 현장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출연진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다물었고 카메라를 조작하던 스태프들조차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 동작을 멈췄다. 이는 명백히 대본에 없는 그리고 그의 지난 수십 년간의 골드 미스터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돌발 고백이었다. 깊은 강물 아래 가라앉은 듯한 고독과 망설임이 그의 57년 세월이 새겨진 얼굴에 뚜렷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해학적인 그것과는 달랐다. 그가 언급한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 속에는 단순한 연애의 어려움을 넘어선 생의 무게와 책임감의 공포가 배어 있었다. 지상렬은 대중에게는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독신 남성의 상징이었다. 혼자 잘 사는 남자. 결혼은 구속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즐거웠다. 그의 고민은 단순히 57세라는 나이에서 오는 초조함을 넘어섰다. 그러나 카메라 밖 현실의 지상렬은 달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상렬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었다. 그가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더 나아가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남은 인생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다. 57세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은 큽니다. 제가 만약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떠나거나 혹은 제가 병들어 그녀에게 짐이 된다면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제가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의 걱정은 이기적인 회피가 아닌 지독하게 이타적인 고민이었다. 타인의 미래를 자신의 유한함으로 인해 훼손시킬까 두려워하는 중년 남성의 고독하고 깊은 고뇌였다. 바로 발랄하고 따뜻한 매력을 가진 아나운서 신보람이었다.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녹화 직후 수소문 끝에 확인된 신보람의 존재는 방송가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복수의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들의 비정상적인 친밀도를 이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대기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는 것이다. 신보람은 지상렬의 짓궂은 농담에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응대했으며 특히 지상렬이 힘든 스케줄을 소화할 때면 굳이 찾아와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보람 씨의 눈빛은 달랐어요. 지상렬 선배를 향한 존경심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죠. 마치 세상을 향해 뾰족했던 선배의 갑옷을 벗겨주는 듯한 부드러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렬이 스스로를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는 남자로 규정한 데에는
더욱 냉혹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닌 의학적인 경고였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렬은 최근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특히 심혈관 계통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스트레스 수치였다. 그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인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는 그의 책임감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밀어내는 사랑을 선택했다. 혹여 자신의 불안정한 건강이 신보람의 청춘의 그림자를 드리울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방황과 망설임은 헤어짐이 아닌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지극히 고독하고 처절한 자기 희생이었다. 지상렬은 실제로 신보람에게 거리를 두려 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만남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그녀에게 나를 포기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신보람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회피가 아닌 사랑하는 남자의 고독한 절규로 이해했다. 그녀는 밀려나지 않았고 오히려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한스태프는 지상렬의 심란함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했다. 지상렬 선배가 소파에 기대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보람 아나운서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빠, 천천히 오세요.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순간 지상렬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진실한 사랑 앞에서 그를 욱죄던 수많은 두려움과 책임감은 잠시나마 옅어졌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기다림의 약속을 넘어선 지상렬의 어깨에 놓인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겠다는 동반자의 선언이었다. 결국 지상렬과 신보람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나이도, 세간의 시선도, 심지어 건강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상렬 스스로가 자신의 유한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용기의 부재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사랑을 포기하려 했지만 신보람은 그 짐까지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지금 57세의 지상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재담이나 억지 웃음이 아니다.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거두고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신보람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단이다. 그의 충격 고백이 불러온 이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가 과연 용기 있는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방송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책임감이라는 무게 앞에서 방황하는 모든 중년 남성에게 던지는 진정한 사랑의 질문이 될 것이다.